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항목들은 화면 구성과 환경 설정, 마우스 키보드 사용법, 선택과 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 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은 지금 이 보여져 있는 이 상태죠. 그래서 이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위에 여기를 갖다가 탭 메뉴라고 합니다. 탭 메뉴에는 파일 탭, 주석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삽입 탭을 누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리본들이 따라다닙니다.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주석하면 주석에 관련된, 그 다음에 홈에는 홈에 관련된, 뷰는 창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각 특성에 맞는 이렇게 리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패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그리기 패널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죠. 그래서 그 화살표가 되는 것은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숨겨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석으로 잠깐 가볼까요? 주석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코너로 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도 일종의 명령입니다. 치수 스타일이라는 관리자가 열리는데요. 이렇게 와서 이걸 열질 않고 배우게 되면은 그냥 그 단축키가 D입니다. D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은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모형 공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작업 공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린팅 용지들을 더 추가를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세배치라고 그래가지고서 얼마든지 A0, A1, A2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용지를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한을 안 받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의는 그 용지 사이즈들이 있다면은 그 파일을 템플릿 파일로부터 불러와가지고 똑같은 그 보더라고 그러네요. 프린트할 때 그 프레임들이 있죠. 프레임이고 그 회사마다 로고가 있다든지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그때그때 그리지 않고 그 파일을 불러오면은 그 템플릿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템플릿 파일 만들 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만들어 놓은 게 필요 없다면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명령을 입력하는 명령바입니다. 컷을 갖다 놓고 명령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깜빡깜빡 마우스 아무데나 이 공간, 빈 공간, 어디가 됐든, 거기서 타이핑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드를 제가 잠깐 켜놨습니다. F7번 키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움직여 보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X라는 게 어느 캐드든지 다 빨간 선을 X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녹색 축을 Y축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루색은 Z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통입니다. 캐드 프로그램은 공통입니다. 그래야 혼돈들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녹색 축은 이게 평면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X, Y, 녹색 축과 빨간 축만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3D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해서 Z라고 보이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잠깐 끊겨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 캐드든지 이렇게 X축은 빨간색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녹색 축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Z축은요, 이렇게 화면을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Z축은 블루색으로 사용을 한다. 다시 그냥 돌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CAD 프로그램에서는 다 그 X축과 Y축의 그 색깔, Z축의 색깔을 전부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으로 사용을 해야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그 축에 대해서 빨리 있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평면상에 지금 2D 이렇게 아까 돌리니까 그 3D 화면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2D 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X, Y 이렇게 축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UCS라는 이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사용자 좌표계에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또 한번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기에 지금 숫자들이 막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XY, 이쪽으로 X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Y. 그래서 그 XY가 서로 교차되는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XY가 교차되는 점이 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가 갔다면 마우스 위치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X축으로 가면은 지금 0의 값은 뭐 거의 변함이 없고요. 지금 X 값이 129.8이 되고요. Y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 위치, 그 현재 있는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오토캐드는 항상 어떤 객체가 그려질 때 X, Y 이 평면상에 그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3D에서도 그 X, Y 이거 평면상에서만 그려집니다. 그럼 3D에서는 X, Y라는 게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에만 항상 그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옆을 어떻게 그리냐, 사이드나 이런 옆 뒷면을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그때 XY라는 이 UCS를 갖다가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상 도면은 X와 Y의 그 평면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래대로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상황바라고 합니다. 뭐 이쪽에도 상태바라고도 하고 이 전체를 갖다가 상황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이제 아이콘들을 모르면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예제를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퍼렇게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은 지금 그 상태를 사용을 하겠다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꺼지면은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드를 잠깐 껐다 켰다 하는 것은 단축키는 F7번 키인데요. 여기가 껐다 켰다라는 이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아무데나 갖다 놓고 그리드 잠깐 끌까요? 예, 끄고 마우스를 아무데나 갖다 놓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옵션이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OP라는 명령을 쳐도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지금 뭐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기 잠깐 화면 표시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요, 파일 탭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게 2014부터 생긴 이쪽을 얘기합니다. 이거 끄면은 이게 꺼지겠죠. 적용을 시키면은 꺼지고,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거니까 있는 게 편하겠습니다.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색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현재 이 공간을 2D 모형 공간이라고 합니다. 3D 할 때는 3D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 밑창이 되겠죠. 또 시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시트.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저하고 이게 화면이 약간 틀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하고 똑같이 해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 그 화면이 제가 좀 이게 꺼졌어 가지고 조금 처음에 했던 거고 좀 약간 틀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2D 모형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짙은 청록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짙은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바탕화면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설정하고 싶은 대로, 또 여기에 탭 메뉴에 가보면요, 예, 적용하고 그냥 나와 보겠습니다.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요. 탭 메뉴 가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또 바탕색이나 이런 게 다 틀립니다. 그걸 갖다가 또 설정하는 게 다시 옵션 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색상에서 그 하여에서 어떤 요소가 그려져 있는 게 구분량이 나쁘다고 하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 검정색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D 모형 공간 시트는 뭐 그대로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나중에 프린트 할 때 그때 또 설명이 들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여튼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2D 모형 공간은 이렇게 적용 및 닫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탕화면이 변하니까 뭐 쌈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탕화면이 2012였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또
2012제쯤에 깔릴 때 이 바탕화면이 또 아주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2010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얀색으로 하게 되면 이제 눈이 부셔가지고 저는 주로 그냥 검정색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열기 및 저장에 대해서 또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파일 저장을 할 때 어떤 포맷으로 저장을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디폴트로 20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 2016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오토캐드 2016도 2013까지 최근에 2013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 다른 사람들하고 도면을 주고받으려면은 그 상위 버전자가 저장을 해서 그 도면을 보내게 되면 하위 버전자가 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위 버전자가 저장한 도면은 상위 버전자는 아무 지장 없이 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장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낮춰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항상 여기서 저장을 할 때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할 때 그 포맷이 2010으로 잡았으면 2010 그 버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구태여 또 2010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및 그냥 여기서 그냥 취소하고 나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S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디폴트로 1로 잡히는데 2007로 하겠다면 이건 일회성이라는 얘기고, 아까 거기서 2007이 됐든 2010이 됐든 여기서 세이브 S를 버전에 골라서 한다는 것은 일회성이라는 얘기고,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에서 아까 열기 및 저장을 2007이나 2010으로 이렇게 하이 버전을 한다면은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항상 그 포맷으로 이게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구태여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장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은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저는 뭐 이렇게 꺼놓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편할 때 이렇게 쓰시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보면요, 나가서 다시 뭐 보겠습니다만은 뭐 나가서 볼 필요도 없네요. 여기서 드로잉 하고서 지금 이렇게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가 표시가 됐다는 것은 도면이 저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S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사라지는데요. 사라지고 나서 다시 어떤 객체를 그리든지 하고 그러게 되면 다시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저장을 했나 안 했나라는 것을 이 표시 보고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 3D 모델링 이라는 것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아까는 없었는데 제가 켜놨는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 잠깐 또 취소하고 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뷰 큐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3D 할 때 여기서 뭐 남쪽으로 이렇게 보겠다, 예, 남쪽으로 보겠다,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컨트롤 Z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3D를 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화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트롤 Z 하고, 네, 일단 컨트롤 Z를 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다시 OP를 쳐서 들어가 봐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게 꺼놓으면요, 예, 보겠습니다. 여기서 끄면은 이게 좀 꺼지는데요. 다시 오토캐드를 실행하게 되면 꺼놨는데 다시 이게 보입니다. 이게 귀찮습니다. 2D를 하는 데는 그게 귀찮습니다. 그걸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오토캐드를 처음 열었을 때 그게 안 보이게 하는 게, 여기서 이것을 해제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다시 여기서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항상 꺼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쪽에서 켜도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뷰포트 컨트롤 표시라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2D 할 때도 이건 뭐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영 처리로 볼 것이냐, 뭐 히든으로 볼 것이냐 그건데, 뭐 그냥 켜놔도 이건 크게 뭐 방해를 안 받으니까요, 그냥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또 보겠습니다. 이 화면 표시에서 보면은 표시 해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컴퓨터들이 램도 많이 크고 용량들이 하드디스크나 이런 메모리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크게 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오토캐드가 이 초창기 때 도스 버전을 또 사용할 때는 어떤 호 같은 것을 그리게 되면 그걸 완전한 호로 보이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디폴트로 이렇게 해상도를 크게 해놓으면은 그 메모리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낮게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디폴트로 이제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때 그리다 보면 원을 분명히 그렸는데 그게 이렇게 팔각이나 뭐 십맥각으로 이렇게 촉촉촉촉 이렇게 어떤 다각형으로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1000으로 해놓으면은 그런 또 도면을 많이 받았다면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이 됐는데도 볼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리젠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리젠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생성시킨다는 얘기죠. 예, 재생성시킨다는 명령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 마우스는 뭐 이렇게 구태여 설명 하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그 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굴려서 키웠다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우스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키보드 사용법은 우리가 어떤 명령 지금 안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원을 그리는데 방금 전에 실행했던 명령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엔터키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 엔터키라는 게 스페이스 바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치려면 대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엔터키를 치려면 마우스를 놓든지 왼손이 이렇게 크로스해서 하려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거고 엔터키하고 똑같다. 그래서 명령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다시 한번 치면은 어떤 명령이 실행했을 때 다시 한번 치면 전면용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실행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ESC 키라는 것을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지금 보면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그 표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명령을 지금 아무것도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서클을 다시 그리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네모난 그 그립이 없어지죠. 우리가 그립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립이 이렇게 없어졌으면 어떤 명령이 실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취소를 하는 게 ESC 키라는 것도 되고요. 다시 엔터를 누르고 또 엔터를 누르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명령 ESC 키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클을 몇 개를 그렸는데요. 지금 간단해. 뭐 서클이라는 것은 C는 단축키니까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그렸는데요. 그래서 엔터하고 지금 컨트롤 ES 키를 눌러서 컨트롤 Z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나중에 그린 원, 그 다음 원, 그 다음 원, 그 다음 원, 그 다음 원 이렇게 해서 원이 아니고 지금 화면은 움직일 것까지 다 명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명령 하나하나 전 단계로 이렇게 취소시키는 게 컨트롤 Z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복구하는 게 컨트롤 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한 4개까지 그렸죠. 지금 더 이상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N 뭐 이건 뭐 컨트롤 N, O, S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윈도우의 공통 명령어라고 단축키 명령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컨트롤 쉬프트 C는 오토캐드에서 복사를 해갈 때 어떤 기준점으로 복사를 해간다는 거에 그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실습 도면에서 조절을 알게 될 테니까 그때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선택을 하려면요. 선택이라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어떤 객체를 이동하고 뭐 또 수정하고 위해서는 어떤 객체를 이렇게요.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몇 개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그려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마우스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쓱 끌면은 지금 블루색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 이 안에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포함된 게 뭐 있습니까? 원 하나뿐이 없죠. 요 중간에 원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끌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면요. 반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 걸치는 게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은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지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지우는 명령이 2인데요. 2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하고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지우기 위해서 지금 2라는 명령을 먼저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2라는 명령을 그럼 객체를 선택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까 선택된 거고 모양이 틀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나타나고 또 추가를 하려면은 이게 계속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선택을
이 할 걸 안 했어요. 그러면은 잘못했어요.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은 아무 키도 안 누르고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고, 해제는 Shift 키를 눌러하면서 이렇게 해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틀리는데 어떤 게 틀리느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작업할 때 내가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방법이 약간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내가 움직이겠다 그러면 이 그립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move라는 명령을 안 주고 움직이려 할 수도 있고, 이 객체를 갖다 이렇게 변형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드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변에는 이렇게 기다란 노드점이 나타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늘릴 수도 있고, 또 이 정점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만 늘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갖다 대면 또 호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먼저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명령 실행 후와 명령 실행 전에 선택하는 법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이 원을 갖다가 복사를 하기 위해서 CO라는 명령인데요. 뭐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걸 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복사를 얼마든지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에서는 간단히 화면 구성과 설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나머지 이 옵션 창에서는 이제 차차차차 또 저절로 알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고 하게 되면 저절로 알게 돼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접근하기로 하고, 다음 강의에 UCS 아이콘과 UCS 또 월드 좌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아까 그 좌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